안녕하십니까. 이름 전문회사입니다. 오늘은 11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학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리 설명을 통해 알림을 가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수리가 성격과 관계된다는 거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름을 통해 수리를 조정하면 성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성격 조절은 그 사람 운명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 운명 바꾸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럼 운명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면 수리나 소리를 통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작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름 속에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순하게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에 따라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아셨겠지만 솔직히 소리 성령학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리 성령학을 만일에 다 알게 된다면 이름이 성격을 확실하게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셨으면 참 좋겠네요. 자, 한글 분석법이라는 소리 성명학을 터득하기 전에는 저도 이름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까 했죠. 수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는 한정적이라서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거지요. 한글 분석법과 수리를 함께 해석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이름이 사람들 성향 변화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진짜 변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정도로 삶이 바뀐다면 이것은 작은 기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진짜 이름 속에 운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의 양이 그리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익혀나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작은 기적을 선사하는 스승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11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음양이 다시 돌아와 만물이 생성되기 시작하니 신성격이라고 부른다. 복록이 충만하여 힘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세이다. 온화하고 정감이 풍부한 사람이며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다. 특유의 성실성으로 출세운이 남보다 빠르며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지혜도 뛰어나고 재운 또한 왕성하다. 부부가 다정하고 자녀 또한 현명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수리이다. 앞에 10수리를 우리가 설명을 들으셨죠. 앞에 10수리는 매우 극단적인 수리였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끝나면 항상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11수리는 좋은 수리로서 이름에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수리가 됩니다. 성향을 보면 사람이 지혜로우면서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품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수리를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수리를 보면 구르는 돌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다시 솟아나는 생기를 느낍니다. 11수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수리입니다. 그래서 11수리 하면 생동감, 생명, 다시 살아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1수리 보면은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11수리도 머리를 좋게 하는 수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 따라 아이들 두뇌 건강, IQ,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11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영특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생아가 사용했을 시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특하면서도 타인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수리가 11수리이며 이것이 11수리의 장점이 됩니다. 자기중심적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존심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평등히 바라보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기와 타인을 크게 차별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으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타인의 입장도 살필 줄 안다는 거죠. 인간은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조금만 위에 있다 여겨지면 거만하게 되는 수가 많죠. 그런데 11수리의 사람은 거만함을 조금 자제합니다. 그러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품이 좋다고 하죠. 진짜 인품이 좋은지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를 조금만 깔본다든가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 녹록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활발하고 활동성이 좋은 것이 이 수리의 특징입니다. 게으르거나 집에서 할 일 없이 논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수리입니다. 답답해서 못 있어요. 게으름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이 누진 에너지가 더 무거워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감정, 모든 성격이 다 그렇듯 노력한다고 또는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11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하게 돼요. 게으름은 음의 기운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수리는 양의 기운이 많은 수리라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기가 더해져 활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약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미래에는 이런 기운들을, 이런 성격들도 인위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막 조절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게으른 사람을 활동성 있게 만든다든지 우울한 사람들을 밝은 성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파동을 활용하면 쉽게 가능해집니다. 파동기계가 출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 성명학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수리는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을 경우에 종종 나태해지는 수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경우는 잘 살펴가며 판별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족하여 결핍이 없게 되면은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지 않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 가정의 자녀가 사용했을 경우 집안을 일으키는 요소로 유도하게 된다고 고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운만의 흥가수라고 부르고 있지요. 11수리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집안을 일으키는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수리는 이제 강한 신념이나 정의로운 정신 등 이 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른 의식을 형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절불굴의 기백이 있음에도 외향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며 따뜻한 인간미를 풍기며 사는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수리입니다. 심성이 바르며 자세가 굳건하게 되는 수리이기도 하지요. 겉보기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속마음은 다른 것이니까 가끔 잘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수리는 나쁘고 못된 사람들은 거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사용했을 경우, 자, 여성이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생활력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결혼 후에도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11수리를 쓰시는 분들은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자립심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지하거나 의타적이지 않아 부모나 배우자에게 마냥 의지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여 직장 생활이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예를 얻거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는 대신에, 직장생활을 안 하는 대신에 자기 나름의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또 11수리가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나, 자, 11수리는 이제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타수리가 나쁜 경우 11수리 특성이 모두 다 드러나지가 않게 되고 반감이 됩니다. 대부분 좋은 수리들이 이제 나쁜 수리를 이제 흉한 수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11수리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을 꾸준히 못하고 이제 용두사미가 되거나 또는 여자 문제로 불화를 일으키거나 하여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타수리가 나쁠 경우. 자, 어떤 수리와 배합되었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타수리와 연관해 가지고 해석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가 이름 해석의 관건인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또 좋은 점은 우두머리 기운이 내포되어 있어 어떤 분야에서도 그 분야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며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수리는 그런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노력과 또 능력만 가지고 최고 위치까지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위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11수리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고 지위에 오르는데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제와 구설이 잘 따르는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리는 최고에 오르면 반드시 낙마하게 돼요. 11수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적인 면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형제간의 화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유도되는 수리입니다. 이름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이름은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만 매우 잘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정작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신경을 너무 안 쓰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아내나 자녀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리성명학에서 꽤 자주 봅니다. 한자정명법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소리성명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은 아내에게만 또 잘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는 그런 이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11수리는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고 가족을 챙기는 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매우 잘하는 수리예요. 단지 타 수리에 따라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5 이상 주는 경우가 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수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녀를 많이 두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많이 못 두게 됐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아이를 하나, 둘, 많아야 셋 이 정도밖에 안 두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 또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타수리가 자녀에게 해를 주는 수리이거나 또는 아들이 거의 없는 수리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 11수리가 11수리 옆에 뭐 아들에게 해를 주는 수리라든가 아들이 없는 수리와 함께 만일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 타수리에 따라서 살펴보고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배운 10수리와 비교할 때 성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고 사회 활동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같은 사주라 할 때 11수리 사용하는 사람이 10수리 사용하는 사람보다 어릴 때 공부운을 비롯하여 직업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을 정도로 앞서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어떤 수리를 선택했느냐 따라 삶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데 여러분 같으면 10수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1수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1수리를 선택한다는 거 자명한 결과겠죠? 이렇듯 조금만 신경 쓰면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불운은 피하시고 행운은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셨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12수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